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의 서경석입니다. 찬바람 부는 주식시장, 텅 빈 주식 계좌에 유독 추운 겨울 나고 계시다고요. 자, 여러분 계좌에도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빨간불로 마음도 계좌도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주식이 뭐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돈길만 걷게 해줄게. 아, 놓쳤어. 걷게 해줄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기르는 방법 A부터 G까지 홍주원 소장의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머니. 네, 연말을 맞아서 네네. 세금 정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맞아. 주식에도 세금이 존재합니다. 특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주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어떻습니까, 홍 소장님? 맞습니다. 이게 매수 매도를 하잖아요. 매수를 할 때는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데 매도를 할 때는 세금이 부과가 돼요. 네, 그걸 보고 우리가 증권 거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국가에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애국자네요. 네, 그러면은 애국자죠. 그 네. 파는 순간 세금이 빠진 돈이나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낼 필요는 없이 제외된 금액이 이제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의 전화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분명히 2,800원에 100주 팔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어? 오. 네. 아니 그러면 돈을 잃어도 네. 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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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뭐예요 지금? 뭘 따요? 제가 그만하세요. 그래서 큰일 날 사람이네. 진짜요. 아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주식을 배웠지 팔지를 않았으니까 네네네. 이 내용을 모르는 거야. 저 그런데요. 네, 또 네. 이 증권거래세 말고 네. 제 지인 중에 양도소득세 나 얼마 냈어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돈이 많고요. 그리고 주식을 잘 하시네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왜 두 내? 개네요, 두 개. 돈도 많고 돈도 주식을 많고 잘해야 돼. 주식을 잘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한다면은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종목에 10억 원 이상. 네. 그리고 혹은 대주주가 되었을 때 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 대주주의 기준은 뭡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그 1%, 지분율 1%, 네. 코스닥 기준으로 지분율 2%, 네. 코넥스 기준으로 지분율 4% 이상이 되면은 대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요. 네, 이 친구랑 절교했는데 잘 지낼 걸. 배당금이 많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배당금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요? 배당금 같은 경우는요. 배당 세액이 14%가 들어가고요. 14%. 네, 그리고 주민세가 1.4%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합쳐서 15.4%가 되네요. 뭐 네. 배당을 얼마 받았든 간에 15.4%는 무조건 뗀다는 무조건. 거죠? 네, 무조건 뗍니다. 네, 네. 그럼 배당 받으면 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따로 그 세금을 보고를 할 필요는 없는데 거기서 알아서 제외하고 입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이 네. 배당소득세로 들어오게 될 경우 이거는 신고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 소득에 은행에 예금한 그 이자까지 플러스 되는 거죠. 그거 다 종합해서 맞아요. 계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낼 일은 없는데 왜 화가 나지? 세금 얘기를 하면. 아니 그거 좀 제발 좀 한번 내봐.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행이다 하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소득이 발생된 곳엔 세금이 따른다. 그런데 이제 좀 억울한 경우는 생길 수 있죠. 네, 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시장이 좋아서 수익을 쫙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은 세금대로 기분 좋게 냈어. 냈어. 그런데 그 이후에 2년 동안 투자가 잘 안 됐어. 그래서 원금도 손실 보고 다 막 계좌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속이 많이 쓰리겠죠. 그렇죠. 진짜 우리 확실히 이렇게 돈 세금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가 이렇게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은데 요즘 미국 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이 미국 주식 세금 체계도 어때요? 동일한가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왜 250만 이렇게 원. 확 낮대? 250만 원 미만은 비과세이고요. 네.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은 22% 정도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몇 프로요? 22%. 수익을 1,0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250만 원을 제외하면 얼마가 남아요? 750. 750에 22%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또 아래 뱉은 거예요? 또 안 팔 거죠. 또 안 팔 거죠. 이렇게 되면 영원히 갖고 있는 거죠. 이게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갖고 있어야지 그냥. 세금 내기 싫어서. 세금 내기 싫어. 세금을 너무
너무 아니 싫어요. 그게 세금 왜냐면 내는 거. 어르신들이나 저 옛날 사람들은 세금 낸다는 걸 조금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쵸, 왜냐면 그쵸. 내가 힘들게 고생을 하고 내가 매일 이렇게 투자한 건데 아니 이걸 팔면은 세금을 20몇 프로를 가져가면 내가 남는 게 뭐 있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할아버지 지금 미국 계좌 2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냥 파세요. 안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렇다면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22%. 네. 그럼 이것도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네, 거죠? 해야 됩니다. 미국도? 5월에. 네. 미국 배당소득세는 또 어때요? 미국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15%. 15%? 15%. 네. 마찬가지로 2천만 원 이상의 배당 수익이 생기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소원해요 빨리. 뭐라고? 꼭 세금 한번 내기로 우리 열심히 해서 파이팅! 전 세금 내고 싶어요. 저 죄송한데 세무서 홍보대사세요? 네. 아니, 정말 그렇게 내고 싶으시면 그냥 국가에 기부하셔도 돼요. 아이 그건 싫고 내가 벌어서 내고 싶지. 주식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다졌다면 이제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자, 오늘 주제 메타버스입니다.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 그리고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2021년부터 2022년 초반까지 세상을 휩쓸었던 키워드였는데 그동안 좀 주춤했어요. 그쵸. 잠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소장님? 사실은 저는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이 현실의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가상세계에서 일상활동부터 시작해서 경제활동까지 두루두루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인데 특히 메타버스가 굉장히 각광받았던 데가 코로나 때였거든요. 코로나19 때. 맞아요. 화상 그쵸. 뭐 채팅하고 네. 뭐 이러고 막 맞아. 그때 이 메타버스가 각광받았던 이유가 바로 비대면에서 내가 모든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서. 네,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메타버스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 아닐까. 심지어 메타버스 속에서 그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메타버스 그 공간 안에서 이 명품 옷 같은 거를 진짜 명품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굿. 아 이런 진짜로? 거, 그걸 입고. 파는데 현금으로 산다고? 정말? 자기는 보세 옷 입는데 아바타는 굿 입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가상 세계에서의 나는 내가 원하는 나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하게 되고. 네, 그냥 더 투자하는 거야. 맞아요. 난 이 네. 심리가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메인이잖아. 정말 네, 이해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도토리 주고받던 시절에 싸이월드에서 네. 방에 예쁜 거 침대 꾸며놓고 아, 방꾸미기. 막 이런 거 하고 맞아, 이러면 맞아, 나도 맞아. 너무 하고 싶더라고. 음악도 깔고. 너무 하고 싶더라고.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거는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굉장히 많이 쓰고 하고 있었네. 있던 거네요. 네, 메타버스 안에서 나의 생활을 기록하고 현실에 있던 지형지물 그대로 옮겨놓고 거기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도 있어요. 이야 재밌다. 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메타버스는 이전에 있던 메타버스를 조금 더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진짜 좀 더 확장시키고 발전시킨.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주춤한 느낌이었는데 다시 네.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정부가 좀 어떤 발표를 했어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5위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많은 기업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9월 시장 조사 기관 리서치 앤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요.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7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타버스 하면 주식하면 막 게임 주식이 오를 거다 뭐 맞아, 이렇게만 맞아. 생각하는데 네. 어느 분야로 또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코로나 때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네. 콘서트를 어디서 했어요? 콘서트에서 우리 메타버스에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비대면으로 이 메타버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코미디 프로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맞아. 회의도 학교 생활도 네. 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4명이 학교를 안 가가지고 다 TV를 4개나 샀어. 컴퓨터 4개를 놓고 애들이 앉아있더라니까.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필요하죠. 없이. 네. 운동도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하고 팬미팅도 가상 공간에서 하고. 저희 그 개그맨 친구들이랑 저희 회식도 그 가상 공간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각자 저희 화면 보면서 줌이라는 거 네. 있잖아요. 거기 채널에서 맥주 한 캔씩 따가지고 막 뭐 이런저런 우리 막 얘기하면서 회식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재밌어요. 이렇게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렌즈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 네. 건배가 되니까. 네. 너무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추리닝 입고 이렇게 네. 만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여기에 따른 필요한 기기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컴퓨터 가지고 샀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이 VR 기기 같은 것도 있고, 그죠? 또 안경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메타버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홍주원 소장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서 얼마나 수익을 냈을지 이론, 실전 모두 강자인 홍주원 소장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픽. 우와. 오. 뭐야? 지금 하루 만에 상한가 친 하루? 종목이네요? 최고치를 쳤는데요? 하루에. 와, 뭐야? 더군다나 이게 좀 내려가다가 딱 하루 올라갔네요. 이때 들어갔다 다음날 뺐다고요? 상한가 치는 종목 진짜 만날 때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러니까요. 들어간 이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그때 상승 이유가 네. 국내 첫 메타버스 관련 ETF 상장이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 메타버스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MP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가 있기 전부터 계속 유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위치에 도달을 했길래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같이 공략을 들어갔던 종목인데 운이 좋게 하루 만에 저런 소식과 함께 급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M라는 회사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아까 XR 이야기했잖아요. 네. MP는 이 X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광고라든가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메타버스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홍주원 픽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조금 기간이 하루에 비해서 좀 네. 있네요. 아니 그래도 아니 저 잠깐 내려갈 때 그리고 중간에 한번 빡 올라왔었잖아요. 저 때 저는 분명히 팔았을 것 같은데 또 계속 더 기다리셨네요. 세상에. 목표가를 지정해두고 가는 종목들은 등락률에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네. 이때가 이제 2023년 3월 10일에 매수 올 공략이 초군요. 들어왔고요. 네. 매도 공략일이 4월 14일. 네, 그로부터 한 달 뒤였고요. 네, 최대 수익률 25%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팬텀 플랫폼인 법이 유료 가입자가 확대가 된다. 그래서 실적이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갑자기 상승이 나왔던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해외 콘서트 재개에 따른 수혜 기대감까지 같이 동반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기업가 그러면 뭔가 이 엔터테인먼트랑 관련이 있나 봐요. IT 기업이에요.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IT 기업이고요. 그리고 DU가 개발한 법이라는 앱은 연예인과 팬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K-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DU의 이 법이라는 앱이 갑자기 또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다. 팬들은 얼마나 이런 앱이 진짜 설레이겠어요. 이게 좋죠. 근데- 저기 아이디 있으세요? 연예인과 팬이 메시지 주고받을 아유 수 있는 저거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 와이프한테 디어유. 가죠. 지금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열고 오른쪽 상단의 돋보기를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주식이 뭐니 입력하시면
채널 목록에 주식이 머니가 보입니다. 클릭 후에 오른쪽 상단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팝업창에서 채널 추가 클릭하면 주식이 머니 친구 추가 완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 머니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들과 주식 기초 강의 보실 수 있는 주식이 머니 유튜브도 구독,